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. 2024학년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 두 가지 전형이 있죠. 융합전형과 탐구전형인데 어떻게 지원하시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23학년에서 2024학년이 되면서 전형에 대한 이름이 좀 바뀌고 평가에 대한 요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. 2023학년에는 다빈치 전형과 탐구인재 전형이 있었다면 24학년에는 저 다빈치 전형이 이름이 바뀌면서 융합형 인재 그리고 탐구형은 그대로 넘어왔는데요. 솔직히 아이들을 선발하는 어떤 기준 요소 중에 좀 평가 요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, 그런데 아이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커다란 틀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게 있어서 또 하나는 다빈치랑 탐구형 두 개 다 지원할 수 있나요? 네, 지원은 가능합니다.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융합형과 탐구형은 아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좀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서 지원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평가 요소를 줄이긴 줄였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줄였다라는 그 개념이 평가에 대한 요소들이 준 건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2023학년에는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학업과 탐구, 전공, 발전 가능성, 인성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일단 발전 가능성이 없어졌어요.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란 단어 자체도 없어졌지만 이 두 개 라인이 결국은 이 안으로 진로 역량이란 걸로 다 묻어 들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없어졌다기보다는 양 옆으로 뿌렸습니다. 그래서 요소에다가 중간중간에다 넣어놨다. 아, 평가 요소가 어느 정도 진행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학업에 대한 탐구나 요 두 개가 다 학업 역량 라인으로 들어가고요. 일부 내용은 진로 역량으로 또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분배되면서 있을 만한 건 다 있어요. 대신 학업에 대한 성취도와 탐구력, 학업 태도 같은 거를 보고요. 대신 진로 역량 안에 전공 계열에 대한 이수와 교과에 대한 요 부분이 바로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전공학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강화가 됐다. 그리고 탐구력 안에는 세부 능력이 아까 전공이나 발전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. 진로에 대한 어떤 탐색 활동, 세부 능력에 대한 어떤 연구 절차도 진로 역량에서도 또 평가가 됩니다. 그리고 공동체는 여기는 인성 라인인데 인성 라인은 웬만한 것을 좀 다 넘기면서 좀 세부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. 평가 요소지가 조금 더 세부화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을 선발하는 어떤 평가 라인은 그대로 넘어왔어요. 그래서 군데군데에다가 조금 다시 분포시키면서 자리를 잡은 거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러면 뭐가 좀 달라졌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업에 대한 부분과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, 요 부분은 약간 특히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, 요거를 좀 더 좀 보는구나 라는 게 보여지고요. 자,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융합형 인재와 탐구 인재가 이제 선발하는 라인에서 융합형 인재 다빈치였던 요 부분에 학업에 대한 평가가 좀 높아졌습니다.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탐구형의 학업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높았거든요. 계산해보면. 그런데 요번에는 융합형 인재 쪽으로 좀 학업에 대한 평가가 넘어오면서 나중에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기준으로 등급에 대한 환선을 봤을 때 조금 등급대에 아니면 합격선에 대한 이런 점수대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이 있고요. 요 학업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대한 부분, 전공에 관련된 평가 요소까지 약간 좀 넓게 분포하면서 평가를 합니다. 요런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진로 역량이라는 건 솔직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전공과 계열을 보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거와 계열에 대한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이 솔직히 조금 적게 되고 말 그대로 융합형이라는 거죠. 좀 종합적인 활동들. 좀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는 생기부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형 인재에 더 잘 맞고 그리고 아이들의 공동체 활동이나 어떤 팀 활동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는 얘기들 뭐 성실성 어떤 인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융합형 인재 쪽에 조금 더 평가 요소가 높습니다. 그러면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안에 공동체나 팀 활동 이런 것들이 뭐 장 활동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? 탐구로 가면 되겠죠. 왜? 탐구는 인성에 대한 평가가 10%밖에 안 됩니다. 되게 비중이 낮은 거거든요. 대신
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이 40%, 10% 정도가 좀 차이가 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탐구형 인재가 원래 학업에 대한 부분의 평가 요소가 솔직히 좀 더 높았다라면 요번에는 그 부분을 낮추면서 뭐가 늘어났냐면 전공이나 계열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거든요. 대신 뭐가 중요해졌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은 탐구형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. 이해가시죠?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안에서 전공 학업에 대한 성적 같은 것들도 잘 파악했을 때 우리 아이가 전체적인 학업의 성적을 가지고 융합으로 갈 건지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리면서 탐구로 갈 건지 그래서 솔직히 융합형과 탐구형은 같이 지원하는 라인이 아닌 우리 아이한테 더 잘 맞는 전형으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일곱 명의 전문가가 분석을 해봤을 때 자율활동은 우리 학생은 C등급 정도가 나오고 동아리가 B등급이 나왔네요.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때 되게 높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. 그 대학교 라인을 지금부터 신호등 체계로 볼 텐데요. 이 친구는 적정권 같은 경우는 지금 서강대학교 화학이나 생명이나 물리학과 라인들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융합형 인재와 탐구 인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융합형 인재는 대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요.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학업이나 어떠한 다양한 활동이랍니다. 그러니까 어떤 전공이나 계열에 대한 뚜렷한 색깔보다는 좀 다양한 활동이나 그렇다고 전공 색깔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? 그리고 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대해서 좀 균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교과나 학업에 대해서 우수한 역량을 보이는데 어떻게? 고른 형상들 그러니까 전공 학업에 대한 성적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됐다라면 탐구형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요런 것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공보다는 조금 더 활동에 대한 영역이 좀 넓게 생기부가 만들어진 아이들은 융합형이 좋고요. 그러면 탐구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공이나 어떤 계열에 대한 뚜렷한 어떤 학업이나 탐구 활동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을 더 많이 보겠다라는 부분인 거죠. 그리고 학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전공이나 이런 학업에 대한 부분과 탐구에 대한 부분은 융합형이나 탐구형이나 좀 같이 연구해 나가는 모습은 같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나네요. 그죠? 어디에 우리 아이 생활기록보다 더 잘 맞나요? 전공성을 살리셨나요? 전공학업이 다른 학업보다 약간 성적대가 더 높아지면서 학업에 대한 성적이 만들어지셨습니까? 그러면 탐구형이 더 좋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오늘부터 생활기록부를 분석하실 때 어느 전형을 넣었을 때 훨씬 유리한지를 잘 따져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부터 합격한 아이들을 좀 볼 건데요. 솔직히 이 데이터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솔직히 좀 의심은 해야 됩니다. 왜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 기준인데요. 솔직히 지금 아이들을 선발하는 어떤 기준선 같은 걸 보잖아요. 그러면 작년처럼 다빈치 전형은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유리하고요. 탐구형이 특목고 아이들이 유리합니다. 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요 법칙이 잘하면 깨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뭐 특목고 아이들은 탐구형을 지원하는 게 좋고요. 일반고 아이들은 다빈치 융합형을 집어넣는 게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탐구형과 융합형을 좀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. 만일 전공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됐는데 특목고 아이라면 생각할 필요 없이 탐구형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봐야 되고 특목고 아이들에 대한 선발 기준 같은 경우는 확실히 탐구형 라인 쪽.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학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보다는 특목고 아이들이 훨씬 잘 구성하는
성향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씀드릴 때 탐구형이 특목고 아이들을 훨씬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. 탐구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아이들이 좀 지원하면 유리하고요. 일반고 아이들이라면 다빈치를 지원하는 게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,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학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준선을 이제 잘 보셔야겠죠. 전공이나 아니면 활동 같은 것들을 잘 보고 탐구형과 다빈치를 지원하는 게 일반고와 특목고에 대한 기준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. 자, 다빈치 전형이었던 이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뭘 본다고요? 면접을 봅니다. 그러면 중앙대학교가 면접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? 감사하게도 발표를 해주셨더라고요. 자, 융합형 면접에 대한 비중을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 뒤에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. 보시면은 1배수와 3배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1단계에서 선발을 합니다. 그죠? 이 1단계 성적을 가지고 이제 면접을 포함시켜갖고 아이들을 선발을 했을 때 1배수 안에 들었던 아이들이 거의 100%와 99.5% 다 뽑힌다라는 겁니다. 1단계 성적 좋고 서로 좋아서 뽑힌 아이들이 면접장 가서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선발되는구나. 그러면 3배수 아이가 이렇게 뒤집고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쉬운 대학교는 아니구나. 면접 잘 봐서 뒤집는 게 중앙대학교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. 이해 가시죠?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 뒤집어지는 건 아니지만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일단 40% 3배수가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은 자연계는 문과보다 확실히 면접에 대한 비중을 가져갔나요? 충원율 때문일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이 1배수나 2배수 요 라인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가면서 뒤에 있는 아이들이 옮겨 탔다라고 분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중앙대학교 융합형 면접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비중에 대한 부분이 막 뒤집어질 정도로 가지고 가지는 못하는 현상들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배수 안에 1단계에서 합격했을 때 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학업과 서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지 뭔가 성적이 부족하고 뭔가 면접으로 뒤집어야지 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해 가시죠?